근데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그 정제한 설탕, 거기에는 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물성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자당이라는 당분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병의 근원인 이유인 겁니다. 원래 자연식품 중에 이제 당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당분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입니다. 이걸 같이 먹어야만 당분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대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가 즐겨 이용하는 그 정제한 설탕, 거기에는 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물성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자당이라는 당분 성분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병의 근원인 이유인 겁니다. 그런 그 정제한 설탕을 먹게 되면 혈당치가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 급격히 올라갔다 급격히 내려와요. 이게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이제 혼선을 겪게 되고 지치게 되고, 그래서 대사 호르몬인 인슐린이 마비가 되고 인슐린 저항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바로 생활습관병의 관문에 해당되는 거죠.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 이게 정제 설탕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괜찮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안전한 겁니다. 물론입니다. 보통 담배에 버금가는 중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 담배 니코틴 맛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데에는 10초가 걸려요. 10초. 그런데 설탕의 단맛은 고작 0.6초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탕의 단맛이 니코틴 맛보다, 담배의 니코틴 맛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뇌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독성이 더 빠르게 강하게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통 뭐 아이한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설탕을 많이 먹는 사람 몸 안에는 그 마약 성분인 메스칼린과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이것도 중독성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사실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설탕을 자주 먹는 사람이 벼랑 안에 설탕을 끊게 되면 어떤 금단 현상 같은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중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다. 보통 이제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몸이 되게 고인슐린 혈증 증상을 띠게 됩니다. 이 고인슐린 혈증이라는 게 말 그대로 혈액 속에 인슐린 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 인슐린은 최대한 적게 분비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분비되면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대사 시스템이 지치게 돼가지고 당뇨병 같은 게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함량이 우리 몸 안에서 높아지면은 그 암 발병률도 올라갑니다.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슐린이 많아지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내당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게 암, 당뇨병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많아져가지고 비만도 진행되고요. 그게 이제 아까 정제 설탕을 먹었을 때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만성병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정제 설탕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단맛이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깨끗이 씻어낸 정제한 백설탕의 단맛이 나쁜 거예요. 정제하지 않은 비정제 설탕의 단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분이 대사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성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설탕 대신에 비정제 설탕을 대신 이용해도 저는 국민건강 수준이 훨씬 좋아진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또 뭐 비정제 설탕이 좋은 거라고 해가지고 뭐 밥 먹는 식으로 이렇게 퍼먹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가공한 당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설탕을 쓸 일 있으면 대신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비정제 설탕을 먹게 되면은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백설탕은 정제를 했기 때문에 색깔이 희죠. 예, 눈같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비정제 설탕은 정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물질이 남아있죠. 그래서 색깔이 있어요. 누르스름하든가
거무죽죽한 색을 띄어요. 이 거무죽죽하거나 누런 색깔이 비정제 설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색깔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비정제 설탕은 원당 100%로 만들죠. 그런데 어떤 시중의 설탕을 보면 거무죽죽한 색깔을 띠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정제 설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오산이에요.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흑설탕은 뒤에 잘 보세요. 카라멜 색소라는 표기가 있어요. 아니면 흑당이라는 표기가 있든가. 그런 데는 색소로 착색한 설탕이에요. 그런 설탕은 정제 설탕하고 똑같고요. 사실은 그 사용하는 색소가 카라멜 색소인데 굉장히 나쁜 색소입니다. 이게 백설탕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시중에 파는 그 색소로 착색한 흑설탕은 그거는 비정제 설탕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당 100%라고 쓰여 있는 자연의 설탕을 우리가 비정제 설탕으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과일은 이제 대표적인 자연식품이죠. 굉장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드시는데 좋습니다. 그 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한 가지만 집중해서 먹으면 해롭습니다. 균형 식단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죠? 그 일종의 편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고루 먹는 게 좋아요. 가장 안전한 식품이라고 쓰는 밥도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밥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콩도 드시고 뭐 고기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이렇게 고루 드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과일도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특히 이제 내당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당뇨의 병력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과일도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당분의 과잉 섭취 우려는 언제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일 속에는 그거 말고 당분 말고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달더라도 안전한 겁니다. 하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조금 상가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설탕이 나쁘다고 그래서 댁에서 요리하실 때 물엿을 대신 쓰시더라고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물엿도 똑같은 정제당이에요. 주원료는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그게 바로 또 설탕이잖아요. 그죠? 성상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덩어리라는 점에서 비만을 부르고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물엿은 이제 대개 옥수수로 만드는데,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죠. 근데 수입 옥수수를 써요. 근데 수입 옥수수가 거의 대부분 유전자 변형 옥수수죠. 그래서 물엿이야말로 대표적인 GMO 식품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액상과당하고 물엿은 이제 성상은 비슷한데요. 당분 조성이 좀 다릅니다. 액상과당은 요즘에 이제 기타과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기타과당도 똑같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드는데, 물엿은 포도당과 과당 함량이 비슷해요. 그런데 기타과당, 즉 액상과당은 과당 함량이 훨씬 더 많아요. 몇 배 더 많아요. 포도당보다.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콜라 하면은 이제 청량음료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많이 드시죠? 우리가 어떤 가공식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 라벨을 보는 거예요. 라벨의 원료 표시라는. 라벨의 원료 표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거기 물만 빼놓고 다 나쁜 원료들인데 그게 식품 첨가물입니다. 그 식품 첨가물 녹인 용액이 콜라거든요. 먼저 이제 콜라의 그 검은색을 내는 그 물질, 색소죠, 색소. 카라멜 색소. 이것부터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미다졸이라는 그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카라멜 색소에. 그래서 그게 콜라에까지 검출이 되는 거예요. 콜라에 발암물질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미다졸이라는 건데 카라멜 색소에서 온 거고요. 이 이미다졸이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그리고 암을 일으켜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염증을 일으켜서 심혈관 건강을 해쳐요.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카페인입니다. 콜라에는 카페인이 다 들어있잖아요. 카페인은 커피에 들어있는 신경독소 물질이죠.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콜라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콜라에는 인산도 들어있는데, 인산은 이제 치아를 부수시킨다는 그 문제 있지만,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에서 칼슘, 철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콜라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인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향료, 설탕, 과당 같은 거, 이 탄산가스도 사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식품 첨가물들 아닙니까? 이런 걸 물에 녹인 게 콜라인데,
이런 그 첨가물 용액을 우리가 용액 상태로 먹으면, 물 상태로 마시게 되면은 훨씬 더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기 때문에 더 해롭고, 그리고 또 마시게 되면은 과량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잖아요. 본인도 모르게. 그러면 유해성도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첨가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꼴이니까. 이제 청량음료 대신에 이제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도 콜라 사이다 마시지 마라. 마시려면 주스를 마셔라. 이렇게 교육시키시곤 하는데, 그것도 함부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주스에도 식품 첨가물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가요. 어떤 주스에는 청량음료보다 식품 첨가물이 더 많이 사용돼요. 라벨을 한번 잘 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농축가집을 쓰거든요. 농축가집을 사용하고 물로 희석을 해서 환원시키거든요. 그래서 맛, 향미, 신선도 같은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첨가물을 넣어서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거예요. 거의 필수적으로 당류가 들어가죠. 예? 당류가 들어가고 상큼한 맛을 내야 되니까 산도 조절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색소, 향료도 필수로 들어가고,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제 유화제 같은 거, 뭐 증점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탁한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해서 또 역시 또 칼슘염 같은 그런 첨가물들도 또 들어가고, 그런 주스들은 어떻게 보면은 첨가물을 더 많이 쓰니까 청량음료도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료는 그냥 물이다. 물. 그죠? 물. 네, 물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끓이신 뭐 보리차나 옥수수차, 결명차 차 같은 거, 그런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요. 조금 더 색다른 음료를 드시고 싶다 싶으면 뭐 약초차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허브차도 좋고, 이런 걸 드시자고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음료로서 마실 수 있는 게 저는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국에 그 회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본의 옛 문헌에도 나오는 그 한자어인데요. 그 회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라는 게 석회를 말합니다. 석회는 그 오늘날 대단히 중요한 그 칼슘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리고 도는 말 그대로 도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회도란 칼슘 도둑을 의미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설탕을 의미해요. 설탕이 칼슘 도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설탕을 먹으면 그 설탕이 우리 몸속에서 미네랄들을, 칼슘 같은 미네랄들을 축내요. 미네랄뿐이 아닙니다. 비타민 같은 그 영양분들도 축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의 혈당 관리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저혈당을 일으키고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생활습관병들, 뭐 퇴행성 질환들, 난치병 같은 거, 면역력도 약화시키고 그런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신건강까지 해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요즘 그 우울증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설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닌 수많은 그 심신상의 여러 병리적 증상들, 그것을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슈거 블루스라고 불렀어요. 그 슈거 블루스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설탕을 정제했다는 사실. 그 정제한다는 게 깨끗이 씻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탕이 우리 몸에서 대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자연물질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게 이 정제한 설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대사가 정상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설탕을 드실 일이 있으면 정제하지 않은 설탕, 그죠? 비정제 설탕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 비정제 설탕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비정제 설탕이 마스코바드 설탕입니다.